안녕하세요. 저는 스프링 AOP 발표를 맡은 흑구팀 유원우라고 합니다. 스프링 AOP에 대해 개념적 자료는 웹상에 많다고 생각이 들어 실습을 통해 스프링 AOP에 대해 알아보는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는데요. 먼저 문제가 있는 코드를 보여드리고 AOP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다음 스프링 AOP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후 스프링 AOP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을 짚어보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있는 코드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 기본 코드를 보여드리고 요구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문제가 있는 코드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 코드입니다. 마이 컨트롤러에서는 마이 서비스라는 두 개의 클래스가 존재하고요. 마이 컨트롤러에 슬립 메소드가 호출되면 마이 서비스의 슬립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여기서 마이 서비스의 슬립 메소드 안에 스레드 슬립은 저희가 구성하는 어떠한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기본 코드에 요구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해당 메소드의 시간을 구해주세요. 향후 해당 메소드의 시간을 구하는 로직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고 다른 메소드의 시간을 구하는 로직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아주 친절한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 서비스의 슬립 메소드 안에 다음과 같이 구현하였습니다. 비즈니스 로직이었던 스레드 슬립은 그대로 두고 위아래로 시간을 계산하는 로직을 추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정할 경우 코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코드의 중복입니다. 만약 다른 함수에서도 시간을 구하는 로직이 추가된다면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줘야 합니다. 중복이 발생한다는 것은 코드에 누락이 생길 수도 있어 상당히 위험합니다. 두 번째로는 메서드의 오염입니다. 제가 맨 처음 보여드린 기본 코드에서는 비즈니스 로직만 존재하였는데 지금은 비즈니스 로직과 시간을 구하는 로직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함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처럼 요구사항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프로그래밍 방법을 사용하면 OOP를 지키며 변경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AOP가 등장하는데요. 먼저 그림을 통해 AOP를 설명드리고 방금 보여드린 문제 있는 코드에 AOP를 어떻게 적용해 나가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AOP는 아스펙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의 약자로 번역하자면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방향을 기존과는 다른 방향. 기존에 이제 세로로 보았다면 이제 가로로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림에서 세로로 되어 있는 관점을 가로로 바라보게 되면 공통되는 로직들을 발견할 수 있고 이 로직들은 비즈니스 로직이 아닌 부가 기능 로직들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견한 부가 기능들을 추출하는 것이 AOP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AOP는 프로젝트를 기존과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 비즈니스가 아닌 부가 기능을 추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OP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으니 AOP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코드를 바라보겠습니다. 가로의 관점에서 문제 있는 코드의 함수를 보게 되면 핵심 로직과 부가 기능 로직이 섞여 있습니다. 이를 부가 기능 관점과 핵심 로직 관점으로 분리를 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가 따로 핵심과 관점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렇게 분리한 두 관점을 다시 결합하여 사용한다면 코드의 중복과 메소드의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상한 디자인을 스프링 AOP를 이용하여 구현해 보겠습니다. 스프링 AOP를 사용하기 전 빌드해야 될 의존성이 있어 간단히 설명드리고 AOP 클래스를 구현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스프링 AOP를 사용하려면 위와 같이 스타터 AOP를 임플리먼테이션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예제에서는 어노테이션을 통해 부가 기능을 적용해 줄 것이기 때문에 어노테이션을 직접 구현해야 됩니다. 어노테이션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가 기능을 메소드 단위로 실행할 것이기 때문에 타겟을 메소드로 잡고요. 이제 해당 AOP가 적용된 프록시 빈을 스프링이 런타임 시점에 생성해 주기 때문에 리텐션은 런타임으로 잡습니다. 이제 앞에서 만든 어노테이션을 이용해 AOP 아스펙트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아스펙트 클래스이니까 어노테이션 아스펙트 클래스를 선언해주고 이것을 컴포넌트로 등록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관리를 위해 이걸 config 클래스로 따로 빼어 빈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제 프로젝트를 구현하실 때는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제에서는 간단하게 컴포넌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아스펙스 클래스가 선언되었다면 부가 기능을 담아주면 됩니다. 부가 기능은 어드바이스라는 어노테이션을 선언해주고 선언한 메소드 안에 구현해주면 되는데요. 위와 같이 어라운드, 비포 같은 걸 어드바이스 어노테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선언해 줄 수 있고 어라운드는 큰 주변을 맴돌고 그 안에 비포와 애프터가 수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언제 무엇을 할지가 선언되었다면 이제 어떠한 대상에 정해줄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AOP에서는 이것을 타겟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만든 메소드에서는 로그 익스큐션 타임이라는 어노테이션이 붙은 메소드에 적용해 줍니다. 저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였지만 타겟을 결정해주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패키지 단위, 뭐 특정 클래스, 메서드 이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고 이처럼 적용될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을 포인트 컷이라고 합니다. 어드바이스와 타겟을 통해 무언가를 언제 누구한테를 정해주었다면 부가 기능을 어느 시점에 적용할지도 정해주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스프링 AOP는 메소드가 실행되는 시점만 지정되기 때문에 스프링 AOP에서 조인 포인트는 메소드가 실행되는 시점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라운드 어노테이션이 붙은 함수로 정리해 보자면 로그 익스큐션 타임이 선언된 함수가 실행되기 전과 실행되기 후 시간을 구해 로그로 찍는 부가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제 문제가 있는 코드 이제 my service v1에서 부가 기능을 추출하여 스프링 AOP를 적용해 보았더니 my service v2와 같이 말끔한 코드가 되었습니다. 스프링 AOP의 간략한 핸즈온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주의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부 참조와 파이널 클래스입니다. 파이널 클래스는 겪지 않아도 될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부 참조는 저희가 자주 마주하게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주 마주하게 될 것 같은 내부 참조 문제입니다. 마이 서비스 v3 인플에서는 인보크 메소드가 슬립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는데요. 슬립 메소드는 로그 익스큐션 어노테이션이 선언되어 있어 함수가 돌아가는 시간을 로그로 찍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인보크를 호출하게 되면 이제 출력하지 않습니다. 원인은 다음과 같은데요. 인보크 함수는 외부 프록시 빈을 통해 슬리피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 아닌 내부에서 직접 호출하기 때문에 어노테이션이 감싸진 함수를 호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부에서 자신의 함수를 호출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클래스입니다. 프록시 빈으로 만들 함수를 파이널로 선언하게 되면 에러가 뜹니다. 왜냐하면 파이널로 정의된 클래스는 상속을 받을 수 없어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럴 경우 다음과 같은 해결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스프링 AOP 프록시 타겟 클래스가 디폴트 true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false로 변경하고 my service v3 인터페이스로 추상화하여 구현체를 만들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상속 구조를 가지게 되고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디폴트 true로 되어 있던 것을 false로 바꾸는 만큼 트레이드 오프를 잘 고려해야 됩니다. false로 변경할 경우 인터페이스가 구현한 구현체 프록시들은 직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구조를 띄울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참조한 사이트 드리고요. 보다 자세한 코드를 보고 싶으시다면 밑에 해당 링크를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